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허용했던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사용을 긴급 취소했습니다. FDA는 이 약품이 임상실험에서 항바이러스 약물인 렘데시비르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내년엔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3년엔 3억 원 미만의 투자자도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코스피 선물 가격이 반등하며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발동 시점으로부터 5분간 프로그램 매매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두산그룹이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이 경영난에 처한 두산중공업에 3조 6천억 원을 지원한 대가로 두산그룹이 내놓은 3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키로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격렬하게 오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어제와 오늘 시장입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감이 엄습을 했고요. 빅스 지수가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유례없는 3월 이후에 최대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또 최대폭의 급등을 하면서 전해드렸다시피 사이드카가 양시장에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수를 멈출 정도로 지금 한마디로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시장의 과열을 잠깐 멈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이유는 미국 쪽에서 날라온 호재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일단은 회사채까지 매입을 하겠다. 매입 범위를 늘리겠다. 한마디로 기업이 힘들면 사주도록 하겠다. 우리가 절대 망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연준이 또 밝힐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가 하락에서 지금 상승 쪽으로 반전을 했고요. 어마어마한 폭을 돌려버렸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러한 훈풍이 그대로 지금 전해지면서 어제 내린 만큼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내린 것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내린 만큼은 아직 다다르진 못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개별 종목 이슈가 제대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오늘 뭐 상한가 부근까지 가고 15%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로 시장이 조금은 또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많이 내린 만큼 오르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면면을 따지고 본다면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코스피 지수가 말씀드렸다시피 2100선을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오늘 뭐 2120선 위까지도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흐름을 잠깐 볼게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잠깐 눈치를 일단 뭐 갭으로 띄우긴 했는데 눈치를 살짝 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올려버립니다. 2127까지 올려놓고 있고요. 이게 비단 우리 시장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가 뭐 기사 제목들이 뭐 땡큐 뭐 이런 제목들도 헤드라인에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연준의 훈풍이 아시아 쪽으로 제대로 지금 다다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꺾이는 모습은 없는데 어제 뭐 1조 원을 넘게 어마어마한 매수에 들어왔던 개인들이 오늘 일단은 어느 정도를 차익 실현 매물로 쏟아냅니다. 일단 뭐 개인들이 요즘에 영리하게 이렇게 잘 합니다.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기관 외국인이 파는 물량을 개인이 받으면서 조금 우려도 나온 게 사실인데 잘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오늘 장에서 그 개인의 물량들을 기관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평가가 될지 하루하루 평가도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네, 어제 뭐 어마어마하게 빠지면서 5만 원 이탈했던 삼성전자가 단숨에 51,6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오늘 장중에 52,000원도 터치를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 올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1만 8천원 오늘도 올라갑니다. 어제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상승 마감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오늘 네이버 셀트리온 올라가는데 셀트리온이 어제 내린 만큼 그대로 또 올려주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LG화학, 삼성SDI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도 어제 조정이 좀 컸는데 오늘 시원하게 올라가고 삼성물산 오늘 52주 신고가 또 돌파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보시면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삼성생명을 통해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가치가 이미 시가총액을 육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생명이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삼성물산의 급등은 어제도 그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일단 22조 원, 23조 원 정도가 지금 지분 가치로 부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다음 보죠. 현대차 올라가고요. 운송 장비가 그동안 많이 밀렸습니다. 현대차도 막 11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9만 7천 원 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 3% 정도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SK가 꺾이네요.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SK바이오팜 상장 관련해서 관련주들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꺾였고요. NC소프트가 어마어마하네요. 무려 7%입니다. 현대모비스 4%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예, 코스닥이 730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갑니다. 5%대. 한 1.5% 정도만 더 올라가면 다 지금 회복을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비슷합니다. 732까지 그대로 눈치 안 보고 올라가다가 한번 툭 꺾이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한 번씩 이렇게 털어내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여기도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일단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그동안에 조금 내릴 때마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매도 포지션 또 바로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시총 상위주들 어제는 이쪽이 전부 다 7, 8%씩 내렸었는데 오늘은 10% 이상씩 급등하면서 셀트리온제약 13%입니다. HLB도 5%대, 알테오젠도 좀 눌려 있었는데 오늘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요. 시젠 그리고 진단시약 관련주들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테마성으로 본다면 섹터로 본다면 조금 밀리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퍼라미스, 게임주들도 오늘 훨훨 납니다. 아까 NC소프트 보셨다시피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쪽에서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들 다 올라가고 있고요. CJENM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가고 덜 오르는 섹터가 근데 확실히 따지고 보자면 굳이 찾자면 엔터 그리고 5G 쪽이 오늘 이 상승장에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제넥신도 올라가고 SK이머티리얼즈, 헬릭스미스, 휴젤, 메지온까지 전체적으로 4% 이하로 올라가는 종목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등 흐름들 모두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환율은 1206원대까지 어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조정이 나오면서 1200원대 초반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정보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양시장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FDA가 클로로킨 사용을 취소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풍제약, BC월드제약 등 관련주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오르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ABL바이오, 휴마시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셀트리온과 함께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가 4,16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오전 10시경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 손을 잡고 코로나19에 대한 항원 진단키트를 개발합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항체가 적용되는 진단키트 제품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고민감도 항원 진단키트가 개발되면 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15분 내로 확진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휴마시스는 미국 FDA에서도 항원 진단키트의 긴급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 ABL바이오입니다. 뇌질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26%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 33,0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후 1시까지 상승폭 계속 키워가면서 최고가 33,150원까지 올랐습니다.
SK바이오팜의 상장을 계기로 뇌질환 치료제 개발 업체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파킨슨병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ABL바이오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편 ABL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업체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하반기에는 플랫폼 기술 이전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두산그룹의 매각 착수 소식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두산인프라코어가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29.86% 꽉 찬 상승 보여주면서 7,480원에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급등 출발한 주가가 잠시 횡보하다가 다시금 올라주면서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두산그룹이 최근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27%로 매각 대금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6천억에서 8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두산중공업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두산그룹주들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2.59% 오르면서 1,16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2% 넘게 마찬가지로 오르면서 28만 3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캐시 2.45% 오르면서 가격은 28만 9천 원대, 에어드라는 2% 넘게 빠졌고요. 343원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만나보겠습니다. 리플과 이오스 살펴보겠습니다. 3% 넘게 오른 리플이 235원, 이오스는 2.22% 오르면서 3,11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코인 시세 확인했습니다. 시장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좀 불안감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웃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한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하루하루 확확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 흐름 점검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저희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울다가 웃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네, 시장 대응을 할 때 최근 들어서 어떤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특히 시장에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문의가 상당히 많은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일단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 상승률 1위인 코스닥 시장이 거의 저점 대비 80%대, 그리고 코스피가 50%대, 특히 어떤 중국이나 S&P 500, 미국 쪽의 지수 흐름들과도 탁월하게 좋았던 성과를 보였을 때 그만큼 뒤도 안 보고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어떤 과열 징후가 좀 나타났던 게 어제 잠깐 언급드렸던 우선주의 이상급등, 물론 오늘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오늘도 상한가긴 하지만 그와 함께 방산주 강세, 거기다 또 신용장고 급증,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증시의 과열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일단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가 증세 움직임을 가시화하겠다. 특히 주식 양도세 부과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한번 슬쩍 흘리고 분위기를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세가 또 하나의 앞으로의 가장 큰 화두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도 한 번쯤 꼼꼼히 챙겨봐야 될 흐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좀 어떤 현실의 부분보다는 좀 더 앞서 나간 증시, 즉 막 유동성만 믿고 치고 달리다 보니까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아직 지표들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괴리감이 지금 시장에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다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속도 조절과 관련돼서 특히 2200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시도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필요 과정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서 어떤 손바뀜의 주체가 오늘처럼 외국인들 쪽에서의 변화나 아니면 기관들 쪽에서의 변화가 같이 보강돼서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사이에 개인 쪽에서 과도하게 들어왔던 신용장고가 좀 정리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실적이 확인된 성장주 쪽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커진 시장 쪽에 오히려 기회 요인이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 급하게 밀리는 그리고 어떤 조정권을 볼 때마다 그런 종목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쪽으로 접근하시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오히려 이 방향성을 이용해서 내가 좋게 보는 종목 그리고 또 실적이나 성장이 자신감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 비중을 늘려가겠다라고 대응하는 것은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향성에 대한 섣부른 예측보다는 일단은 시장을 조금 더 지금 차분하게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한은으로부터 5월 수출 물가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전월 대비 올라왔는데 일단은 수요 회복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수출입 동향 좀 짚어볼까요? 네, 수출 동향 상당히 중요하죠. 네. 특히 기업들의 관련된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이 어떤 수출 의존형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살아나기 시작해야 이제 지표도 한 축을 차지하는구나 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어떤 올라오는 지표에 맞춰 시장도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2달 연속 한 20%대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특히 한국은행에서 전망하기는 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률이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 교역 신장률도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도 별로 안 좋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중에서 또 하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또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쪽이 인도네시아나 또 브라질과 같은 중남미 또 아세안 국가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히려 타격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쪽도 눈에 띌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중요 교역국인 중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지표 쪽은 이제 회복세가 조금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소매 판매 관련된 내수 소비나 여러 가지 흐름들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는 동향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4, 5월 달 한국 수출의 품목별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어떤 컴퓨터 관련된 쪽은 선전을 했고요. 그 밖에 선박, 반도체 쪽까지는 그래도 나은데 나머지 기존 주력으로 삼았었던 스마트폰 관련된 무선 통신이나 자동차 그리고 석유 제품 이쪽은 여전히 5월 달도 더 부진한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상대적으로 수출 실적 상위 10개 품목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급증해서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하는 쪽은 보게 됐을 때 오히려 개인 방역과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또 5월 달로 들어오면서 경쟁업체도 늘어나고 어떤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수출 단가가 떨어지면서 생각보다 어떤 호조세가 좀 약간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포인트를 봤었을 때 무엇보다 글로벌 지표가 개선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게다가 또 6월 수출 동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일까지 흐름을 봤을 때 20% 늘어났다라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조업 일수까지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9.8%대 마이너스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4, 5월 달에 20%대보다는 좋아지긴 하지만 마이너스 폭은 여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살아나고 있고 스마트폰 조금 개선되고 있고 의약품이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나머지 쪽도 어떤 변화가 들어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또 반도체 수출 동향이겠죠. 지금 최근 기조를 보게 되면 그래도 5월 달에 들어서 변화 요인들로 봤을 때는 개선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글로벌 경제와 관련된 이 충격이 어느 정도 얼만큼 빠르게 회복세가 보여주느냐는 어떤 속도와 관련된 쪽이 수출에서도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특히 2차 대유행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겠지만은 일단 무엇보다 그래도 추가 경제 봉쇄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급격한 지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점진적인 회복이 들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지표들의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상황은 오늘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선윤 위원과 함께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첫 출연이시죠? 네, 예.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편안하게 오늘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뭐 현실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굉장히 또 많이 시장이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일단은 이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로나와 북한으로 인한 긴장감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어제는 악영향이었고 오늘은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사실 뉴욕 증시 출발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네.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연준에서 자금, 뭐 회사채 매입한다 기업들의 그랬죠. 회사채 매입을 한다. 300조 규모의 매입을 한다는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반등이 나오면서 또 하나 나온 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2022년까지는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질러버리니까 갑자기 증시가 상승을 이뤄내면서 오늘 국내 증시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한 3월 한 19일, 20일경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동학 개미 운동이 성공리에 진입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해요. 사실 그 당시부터 해서 3월 한 20일경부터 해서 6월 초까지 우리 표현이 이렇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개인분들께서 투자하신 금액이 순매수가 한 10조가량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계좌가 얼마나 늘었냐면 1,000만 개 정도가 개인 계좌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상황 굉장히 마찬가지였고요. 꾸준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개인들께서 투자를 해오시면은 기관과 외인들이 조금 방해를 하기 마련인데 사실 어제의 흐름에서 중국의 2차 유행 그리고 미국도 사실 요즘에 조금 인종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런 문제에서 불구하고 트럼프도 약간의 조금 다시 재선에 성공하려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 약간 혼돈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준이 갑자기 꽉 잡아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얼마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그래도 일단 단기적인 상승에서 보건데 내일 시장과 이번 주 시장에서는 그래도 오늘 시장의 종가 부분은 유지하면서 조금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크게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적당한 상승선을 보이면서 오늘 종가 기준을 유지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음 주 전략이 중요할 거로 판단합니다. 다음 주 전략에서는 당연히 조금은 무게중심을 잡고 약간의 조금은 조정과 하락 배팅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연준의 배팅에 이어서 중국발 이슈까지 같이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슈 맞추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로 판단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불안감도 있고요. 뭐 유동성도 커졌고요. 그리고 내성도 생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린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개인들이 끌어올리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참 많은 것들이 변화가 생긴 겁니다. 증시에도. 그리고 주도주들의 변화가 가장 큰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업종들이 네.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업종들이라면 그렇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요즘에 너도 나도 얘기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제약주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발 테슬라의 주가 이제 급등 이슈에 따른 2차 전지도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뭐 수소 관련주들도 이슈 몰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많이 요즘에 좀 핫한 제약주 중에 하나로 보자면 삼바라고 부르죠. 보통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이 삼바 주주분들이 쌈바를 외쳤다고 그렇죠. 요즘에. 장난 네, 아니죠. 진짜 막 그 얘기 주가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대형주가 두 배. 이렇게 잘 올라갈 수가 있나. 네. 뭐 사실 뭐 이래저래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같이 겹치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 삼성 바이오의 원천적인 그 올라가는 이슈를 보자면 원래 이슈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그 캐파입니다. 생산 캐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죠. 만약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코로나가 제약을 이제 신약이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이 약을 정말 순식간에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회사들이 뭐 셀트리온이나 사실 삼바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사실 이게 크게 요즘 이슈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세부적으로는 그 삼성과 관련한 이슈들도 좀 존재하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주식에 속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잡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있지만 테슬라 이슈가 사실은 좀 많이 큽니다. 사실 테슬라라는 회사가 물건은 정말 많이 만들고 있지만 돈은 사실 못 벌고 있는 회사거든요. 좀 이슈에 따라서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냥 전체적인 시장 이슈에 따라 또 자금의 좀 쏠림에 따라서 좀 수급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우려감이 많은 회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시장에서 이미 퍼져버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부품, 제품 다 좋지만 저는 사실 수소차의 이 인프라 부분을 좀 지금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이미 여타 다른 종목들, 다른 회사들, 부품도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관련주들, 예를 들자면 EM 코리아 같은 NK 같은 경우도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으로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넓게 보시고 이제는 전기차 관련해서는 부품이나 배터리 쪽은 이미 상당 부분 이슈가 됐기 때문에 좀 인프라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보시면 저기 수소차 관련 부분. 사실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밀기는 해요. 정말 많이 밀긴 하는데 이게 정말 좀 이슈가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얼마나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게 한 2년 동안 나온 난제예요. 정말 계속 나오긴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걸 안 밀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 걱정인 게 제발 태양광처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태양광 업체들 말도 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낸 이후에 결국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도 예.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다가 손을 떼버리니까 그냥 완전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소차 같은 경우나 전기차 같은 경우 다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주긴 해요, 국내에서. 이천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 SDI나 LG화학 쪽으로도 해외 유수업체 쪽으로 다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될지. 근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사실 태양광도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큰 비중을 잡는 건 좋겠지만 요즘에 시장에 맞춰본다면 너무 큰 비중을 잡기보다는 항상 이 관련주들, 테마주들 섹터에서는 20% 내외로 보시고 실적이 괜찮다 싶을 경우만 3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대면 그리고 주가 상승률 추이 보면은 언택트 쪽으로 지금 가 있는 비대면 관련주들 굉장히 지금 주가 추이 네이버 필두에서 좋고요. 배터리, 제약바이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상승률 추이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미 사실 비대면 관련주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긴 다 올랐다가 최근에 좀 횡보를 조정받았죠. 좀 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걸 또 손해는 두고 그냥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또 종목들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한 6가지 종목을 좀 뽑아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R 서포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R 서포트라는 종목인데요. 예. 원격 지원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사실 3월 19일 거의 3월 20일경부터 해서 주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고 어제의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현재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도 아시겠지만 어제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예. 약간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약해지만은 어제와 같이 비교해 본다면 한 주의 상승분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실적의 상승. 그나마 제가 또 이걸 주목하는 것은 R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들의 어제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크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살펴보신다면은 정말 많은 수량을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도 빠지지 않는 모습이고 이번 주 내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예. 이쪽 관련 전자결제 관련해서는 요 종목만 하나 뽑아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딱 거의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이쪽 전자결제주도 마찬가지고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쇼핑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최근에 쿠팡발 코로나 이슈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역시나 매출 또 배송량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 이슈를 본다면은 충분히 이쪽 전자결제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보시고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추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 이후엔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바이오인데요. 사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발 이슈가 가장 크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동학 개미 운동을 이끌었던 종목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정말 많은 분들이 몰렸고 제약주의 대장주로서 정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대량 생산 설비 이슈 포인트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의 루머로는 사실 이런 루머도 돕니다. 삼성가에서 이 종목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리고 뭐 삼성생명을 비롯한 이런 지분 정리를 통해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것도 막 사실입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회사 자체의 고유의 실적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신다면은 삼성바이오도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은 또 최근에 좀 SK바이오팜이라 그래서 7월 달에 상장을 연관만 하는 있으면 지금 전부 종목이 다 있습니다. 급등해요. 예, 맞습니다. 예. SK 관련주들 그냥 이 종목으로 인해서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7월 초에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 회장님께서 이게 보시면 SK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100%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회사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거죠. 사실 회사를 키울 때 이런 대형 회사 같은 경우 이런 한 회사를 집중적으로 지분을 100% 보유하고 키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주사가 이렇게 잘 네, 안 해요. 맞습니다. 네. 지분을 나눠 갖거나 하면서 안전한 그 관계성을 유지하는데 SK에서 과연 이 회사를 가지고 얼마나 또 향후 미래 성장성을 볼 것인가. 저는 앞으로의 미래 그 신사업에 SK 바이오팜을 SK가 오래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크게 키울 것이란 판단을 하고 사실 이번에 사실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국내 바이오 업계의 위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저는 세계 진짜 원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삼성, SK,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렇게 해서 정말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구축을 그리면서 좀 가는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좀 뽑아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배터리로 보자면 삼성 SDI와 LG화학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올 초에 이 한한령에 대해서 좀 풀린다는 좀 얘기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또 하나 베이징발 2차 유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는 이 한한령에 대한 부분이 쉽게 풀릴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가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에 그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또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반기를 노리고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좀 나쁘지 않겠다. 아직 이게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겠지만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염려스러운 거는 기관이나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도 섹터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가장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대장주들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들어봤고요. 뉴딜 정책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한국판 뉴딜, 원택트. 그러니까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러면 새로운 신산업의 동력이 이게 될 수 있느냐. 이게 주가는 이미 선행을 하는 건데 동력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또 이 주가가 더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정말 이게 뉴딜 정책. 사실 한국판 뉴딜 정책 예. 100조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뉴딜을 한다. 금액이 이제 알고 계시죠? 예. 8,000조입니다. 이게 말이 이 금액이지 사실 뭐 미국도 어저께 회사채 매입한다고 300조 정도. 예, 썼습니다. 320조. 예. 한국과 중국의 GDP 차이가 한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국의 정도 더 큰 규모인데요. 이 규모에 비슷하게 맞춰본다면 사실 국내에서 76조가량의 자금은 큰 돈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비율로 따져보자면 국내에서 한 150조 정도, 1,500조가량은 1,000조가량 써줘야 좀 그나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주목해 볼 게 중국에서 과연 이 8,000조의 자금을 쓰면서 어디로 이 자금들이 퍼져나갈까? 1%만 국내 콩고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금액이 80조입니다. 한국에서 25년까지 쓴다는 76조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과연 어떤 업종들을 과연 할 것인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될 게 맞겠지만 뭐 5G나 AI나 그다음에
ICT라고 하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건설 기계 등인데 5G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종목들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OS솔루션이나 뭐 KMW 등등의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 AI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뭐 자동화 로봇 관련주들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로보로머나 휴머 로봇 같은 등등의 종목들이고 ICT는 대표적으로 포스코 ICT를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인데 근데 제가 중요해 보는 건 이겁니다. 근데 과연 이제 국내에서 사실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의 굉장히 트러블이 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좀 심하게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8천조의 자금을 푼다. 외국계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내로 들어오기보다는 사실 중국 본토로 직접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렇다면은 굉장히 조금 소외받았던 작년 같은 시장에서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 중국 본토 펀드들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중국 본토 펀드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 받으시고 그런 관련 이제 펀드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신다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투자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펀드 보통 3년 이상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니까요. 그쪽으로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다음 질문이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고 오는데 코로나 유행 관련이었는데 한 가지만 지금 한한령 말씀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시장을 보니까 가장 못 오르는 섹터 오르긴 하는데 찾아보니까 중국 관련 소비주예요. 네, 그렇죠. 최근에 굉장히 소외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면세, 맞아요. 호텔신라, 뭐 신세계 다 지금 2%도 못 올라요. 오늘 주주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중국과의 관계나 아니면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은 언젠간 돌 텐데 매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한한령 해제가 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좀 해제가 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예. 그 워렌 버핏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항공주 다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리는 뉴스거리를 보자면 결국 다시 올라서 큰 손해를 봤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아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 또 면세 같은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어떤 면세점에서 재고가 쌓였던 물건들을 풀면서 아주 홈페이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또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 한한령에 대한 해제 포인트인데요. 저는 그 포인트를 잡는 것도 좀 좋지만 제가 우리나라를 거치는 것보다 중국 본토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재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인해서 중국 소비 시장 자체가 완전히 꺾인 건 맞습니다. 한 번 더 꺾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사실 그 위생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보다는 약간은 수준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전염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면 단기간으로서는 분명히 시장 침체가 오지만 중국도 이 8천조의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걱정인 건 이겁니다. 이 코로나가 갑자기 2차 유행이 되면서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중국 정책에 대한 부분이 뒤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중국은 이걸 실행을 해야 됩니다. 왜? 중국의 지금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성장률을 최소 5, 6, 7%까지 끌어올려야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자체가 좀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5%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심한 타격을 입는 곳이 많습니다. 중국 전체 본토 원체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천천히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하락,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덤벼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걱정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조금은 중국 본토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한 2분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묶어서 드릴게요.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이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시작이 됐다라는 국내 방역 당국의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주가는 이제 출렁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맞아요. 이게 사실 시장이 굉장히 조금 요즘은 판단하기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보면 너무나 완벽한 시장이긴 한데 코로나라는 이 걸림돌 때문에 사실 걱정인 건 이겁니다. 이제 다음 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겁니다.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대부분의 회사가 보일 겁니다. 정말 좋은 섹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이런 시장에서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동학 개미 운동회로 큰 붐이 불면서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자금을 많이 수익을 내신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걱정한 건 이거예요. 사실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시장에서 만연하게 이슈가 돌았던 그런 한 해입니다. 한 해인데 오히려 각 나라에서 정말 많은 자금들을 유동성 공급을 해버리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꺾이지 않게. 특히나 코로나가 오히려 금융위기를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많은 자금이 오히려 풀리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 포인트에서 보자면은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한번 살았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기관과 국내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잠깐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오면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왔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그래도 과감하게 주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 뭐 외국계에서 아시겠지만 그 특히 미국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도박 시장 자체가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어디로 오고 있냐면요. 주식시장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요. 그래서 그 시장도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충분합니다. 부동산 시장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 주식시장이 한동안은 그간 달랐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중국이나 국내나 미국이나 자금을 푸는 금액 자체가 정말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대로 본다면 2022년까지 연준이 금리 안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될지언정 당분간 올해나 내년이나까지는 큰 위기 없이 시장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뒤에 또 마감 임박 시간에 김선윤 전문위원과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종목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쭉 가시는데 괜찮으시죠? 아, 괜찮습니다. 예, 이제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네네네.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종목들 저희가 여쭤봤는데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하시죠. 네, 첫 번째 부분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세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첫 번째로 좀 보시면 좋을 게 게임주 중에서 넷마블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는 종목일 거고요. 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사실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집에서 저조차도 안 하던 게임을 좀 퍼즐 게임을 할 정도로 어떤 퍼즐 게임 하세요? 그 풍선 터뜨리는 거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 기억 안 하신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특적 게임이어서. 예. 일단 뭐 네.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그 조사를 해본 결과 여러 업체들 조사해보니 작년 대비해서 이 게임 전체적인 시장의 다운로드 수 자체가 한 20에서 30% 정도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이 넷마블 같은 경우가 새로운 게임들을 이제 출시하면서 약간의 좀 2분기를 걸친 듯한, 그러니까 뭐 3월에 출시한다거나 이런 포인트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사실 뭐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이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기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BTS, 빅엔터의 지분을 25%까지 들고 있는 또 회사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뭐 상장에 대한 이슈는 올해 안에 한다고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조금 크게 막 얘기가 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같은 경우는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에 따른 또 회사의 또 가치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하나씩 천천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넷마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여타 보자면 다른 그 시장의 종목들, 특히 NC랑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넷마블 차트인데요. 좀 확대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NC를 볼게요. NC소프트가 사실 시장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니지2 모바일 같은 경우 엄청나게 지금 매출을 올렸었던 거고, 리니지 M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좀 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뭐 전체 게임 리니지 M 1위 같은 사람이 뭐 쓴 돈이 뭐 30에서 50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이제 효자 게임이기도 한데요. 그걸 그대로 리니지2 모바일이 또 진행하고 있죠.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NC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이상 매수 접근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라 부담감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적은 이미 다 좋아요.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약간의 좀 소외가 될 수 있는, 이제 슬슬 이 BTS나 빅엔터나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예상치 보고서들 보면은 2배 가까운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종목, 넷마블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너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게임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셔서 들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좀 좋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만약에 NC 같은 경우 여러분 예상해보세요. NC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실적 발표를 했다.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지만 오히려 심리적으로 반대적으로 본다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을 친 상황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하면서 굉장히 아주 느린 우상승하는 바닥을 보였거든요. 바닥을 보시자면 정말 천천히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아주 천천히 바닥을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포인트에서 최근의 흐름은 완전 바닥에서의 반등 포지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 포인트에서는 상승이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관들이 주식을 매입해서 들어간다. 외인들이 매입해서 들어간다. 조금은 특히 만약 연기금이 들어온다. 연기금 중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보자면은 어떻게 해요? 네, 빅엔터, 빅히트 요거 올라가는 거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넷마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 남들이 안 볼 때 들어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을 좀 골라봤고요. 사실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바닥에서도 친다면은 저는 목표가를 좀 설정해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최고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10만 5천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작년 2019년과 2018년도에 보였던 주가 부분은 한 12만 원 선에서 한 13만 원 선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항상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닥에서 주가가 치고 올라갈 때 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신다면 10만 5천 원은 맞지만 현재 포인트에서 봤을 때 거래 대금과 거래량과 매물대를 본다면 충분하게 11만 원과 12만 원 정도 사이선까지는 1차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바닥 굉장히 오래 다졌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포인트였고요. 오히려 이 모습이 났고, 그리고 또 하나 거래량을 본다면 최근의 흐름에서 보시면 이 바닥의 매물대, 거래량을 보자면 그간 안 나왔던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11만 원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보셔야 됩니다. 9만 1천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네, 자 다음 종목은 사실 이 시장이 조금 괜찮다는 모습을 보이지만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서도 코덱스 인버스를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트만 보자면은 사실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정말 바닥에서 치고 가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코덱스 인버스가 오른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좀 나쁜 전략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시장 자체가 오늘같이 급등한 상황에서 내일 시장이나 모레 시장이 또 연준의 말바꾸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뉴딜 정책 자체가 뒤로 미뤄진다. 또 여타 다른 리스크들이 시장에 떠돈다 하면은 주가는 지수 자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보건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다른 건 다 아닙니다. 2분기 시장 자체의 실적이 원체 안 좋습니다. 그로 인한 단기적인 추가 하락, 주식은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6월 안으로 해서 하락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하게 조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수익보다는 그냥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의 전략에 따른 인버스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매수가는 천천히 보시면서 하락할 때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정말 단기적으로 봅니다. 한 7,000원가량. 저도 시장이 많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7,000원가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잡습니다. 6,0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하셔서 다음 종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조금 짧게 네. 가도록 하죠. 마지막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을 보는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바 지분의 45%가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매출보다는 크게 성장한다는 그런 포인트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캐파에 대한 포인트도 좋지만, 제가 보는 포인트는 정말 이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삼성 경영권 승계 이슈에 따른 좀 과도한 주가 상승분이 아닌가.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갈 수 있는 여력, 그리고 언제 갑자기 또 이 매출 확대 포인트와 더불어서 경영권 이슈가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더 상승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 매도세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더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충분히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랑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뚫고 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짧게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하지만 한 13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만 3천 원 정도 보시면서 짧게 대응하시면서 다음 전략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세 종목 중에서 단기 접근할 만한 종목명만 살짝 언급을 네, 해주시겠어요? 단기적으로 보건데 삼바 이슈를 본다면 저는 삼성물산 포인트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을 단기 접근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선윤 위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